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 하원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위입니다. 여기서 최근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의뢰에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뻔질나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두고 워게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만한 짓입니다. 워게임 결과 중국이 침공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보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은 섬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무기를 보급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워게임을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크 갤러거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 침공이란 최대 위협 속에 있다면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타이완을 완전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 국방부가 장거리 미사일 비축량을 늘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기지 사용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분쟁 시 미국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워게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타이완 분쟁은 세계 금융시장을 누더기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는 재계가 타이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은 신탁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은 표면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해협 중간선을 무시하면서 전투기를 빈번하게 출격시키는 것을 보면 전쟁 위험 지수 자체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위험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진핑은 타이완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을 것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사실 타이완을 전면 침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전면 침공 카드를 배제하고 지금처럼만 나가도 타이완은 궁극적으로 수중에 들어올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11일치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굳이 타이완을 점령하기 위해 전면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초 워싱턴의 또 다른 싱크탱크 CSIS도 미중 갈등과 관련해 24개 워게임 시나리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전쟁 게임입니다. 한편 마이크 갤러거는 워싱턴이 약속한 190억 달러어치의 무기 공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 하나만 해도 힘에 부치는데 무슨 타이완의 무기 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시절 계약한 무기들도 실제 인도된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핑계로 내세우다가 뜬금없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인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중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은 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하려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주력하고 있는 지금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타이완은 2024년이면 총통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로는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타이완은 국제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그 뒷배를 자처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도 환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